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익TV에 육효 담당하고 있는 정성하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지만, 이제 또 새로운 강의로 좀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고, 이왕하는 김에 강의를 또 같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많이 좀 도와주셨네요. 우리 여기 다른 몇 분 오신다는 분들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온다 그래 놓고서 안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 의외로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강의를 듣겠다고 막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쳐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정작 자기는 싹 안 듣고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해가지고 7시서부터 9시까지 육효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처음 한 달간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걸 가르칠 것이고, 그 한 달이 지나서부터는 중급적인 거를 배우시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한두 달 지나면은 이 점사를 치면 이 점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만 돼도 이 사람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점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다른 것이 점이 아니라 OX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점이에요. 그래,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분별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동양 철학에 있어서 각종 명리학이라든가 점치는 것도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점치는 것도 많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육효점이라 그래가지고 효를 6개 그래가지고 점치는 게 육효점인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이 점을 배우면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행복. 점은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남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들도 계신데,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게 보기에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더불어 인생에 아주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고른다든가 등등 모든 거를 선택을 할 때마다 점을 치게끔 되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 선생님들이 점 안 치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점을 안 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현명하면 점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OX 문제를 맞추는 건데 그게 그렇게 또 어려워요. 이 점을 이렇게 배웠으면서도 인생을 맞추는 게 몇 프로 되냐면 한 70% 맞추면 잘 맞추는 거예요. 30%는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왜 30% 정도는 못 맞추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겁니다. 인간.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과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귀신은 4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3차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4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4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틀리는 것이 근본이에요. 100% 다 맞추지 못하는 게 근본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을 쳤을 때 100% 딱딱 맞추는 사람 있으면 저 앞에 데려와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 귀신이니까.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원래 제가 그 육효점을 가르치게 되면 그냥 그 효부터 그리는 걸 가르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워낙 그 동영 철학에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 몇 분 선생님들은 경험이 있으시지만 좀 이해하시고 답답하더라도 오늘 한 시간은 좀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육효점에 대해서 일단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이 육효라는 것은 나중에 주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주역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나중에 책에서 보지만 요걸 가지고 상캐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서는 학캐라고 해요. 이게 상캐, 학캐. 그리고 여기는 그 안에서 그렸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캐라 그러고 요걸 밖에서 그렸다 그래가지고 외캐라고도 해요. 근데 요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효라고 그래요. 효. 근데 효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이게 6개가 그리잖아요. 그래서 육효라 그래요. 육효. 아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가 점을 붙이는 건데 이건 사실 이 기신점입니다. 기신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잘 하려면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정신수양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하게 되면 기신같이 점을 잘 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다 이제 그런 도문에 들어가는 거, 도문 아셨죠? 이 육효점을 잘 치게 되면은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천시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천시. 지금 요즘은 기후 보고 이런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점치는 것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금일의 날씨가 어떠한가 뭐 이런 거. 그래 날씨가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오겠다 이런 그런 걸 맞출 수 있어요. 이 점은. 자, 점을 먼저 배우기 전에 선생님들 천간이라 그러고 이 지지라는 게 있어요. 천간지지가. 우리가 선생님들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주팔자는 뭐예요? 이 글자 그대로 이 네 글자에다가 네 기둥에다가 8글자를 쓴다 그래가지고 사주팔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사주팔자가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연, 월, 일, 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4개의 기둥에다가 8글자예요. 이렇게 8글자가 딱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땅지자 써가지고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 자체가. 아셨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를 지금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는 이 육회에서는 뭘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플러스를 가지고서 이 양이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 음이요. 아셨어요? 근데 이 원래 원초적인 것은 이게 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 8자 중에서 8자가 다 뭐가 있냐면은 양하고 음이 있고 그리고 양하고 음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목, 화, 토, 금, 수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이게 보면은 이 글자는 그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근데 이 신자를 그 음량으로는 이것을 뭐로 읽냐면은 그 음으로 읽어요. 음으로. 그리고 그 오행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금으로 읽어요. 그리고 암호에 암호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것도 금이 되고 음이 되고 이거는 하가 되고 그 음이 양이 되고 이것은 그 하가 되고 양이 되고 이것은 그 토가 되고 음이 되고 이것은 하가 되고 음이 되고 이것은 이건 양이네. 이건 잘못 읽었네. 이것은 토가 되고 양이 되고 이것은 그 수가 되고 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요 글자에서 대조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이 금에서 수를 봤을 때는 어떻고 금에서 토를 봤을 때는 어떻고 하를 봤을 때는 어떻고 이 금에서 금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대조해 가지고 대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하나도 어떤 거는 양이고 왜 어떤 거는 음이 되고 뭐 이러니까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요? 그 법칙은 저는 못 가르쳐요. 이거는 상당히 그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청가는 몇 개가 있냐면 청가는 있잖아요. 10개가 있어요. 지지는 몇 개가 있어요? 12개.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죠? 중학교 한문책에서 다 가르쳐줬는데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청가는 10개, 지지는 12개.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는 게 몇 배 만나요? 60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갑이라 그러잖아요. 해갑. 돌해자. 다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해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60갑자가 다시 지나면 다시 처음서부터 붙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청가는 이렇게 가을 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글자 똑바로 쓰고 있는 건가, 덕기군? 네. 이게 옛날에 칸이 다 잘 그려졌는데 이게 칸이 없어졌다, 이게. 그래? 자축 자, 이거는 이제 지지는 이게 커졌네. 12개죠, 그죠? 이거는 10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선생님, 요런 식으로 이 2개가 다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2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목이 되고, 이것은 하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는 수가 되고, 토가 되고, 목이 되고, 토가 되고,
화가 되고 하가 되고 토가 되고 그리고 금이 되고 토가 되고 수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가 뭐예요? 월건으로는 11월 달이 돼요. 12월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로 자월이 들어왔어요. 자월. 네, 오늘 날짜로 자월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월이 들어왔으니까 음력으로 몇 월로 보는 거예요? 자, 11월 달로 읽는 거예요. 11월 달로. 근데 이제 달력이 선생님들 달력이 몇 개가 있어요? 총. 네? 달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력이 있어요. 영력. 그러면은 선생님들 우리가 운명을 볼 때 있잖아요. 운명을 사주팔자 만드는 거, 기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음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알겠죠? 그 사주팔자의 기둥은 음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력은 뭐냐면은 절기력이라 그래요. 절기력. 그래서 1월 달을 몇 월서부터 치냐면 인월이 들어와야지 1월로 보는 거예요. 인월이. 그래서 이게 절기력이에요. 절기력. 그러면 4월 5일은 뭐가 돼요? 항상. 4월 5일은 청명일 청명. 예. 한번 봐봐요. 4월 5일은 절대 청명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4월 5일은 매일 식목일이야. 양력으로. 그게 그 4월 5일이 입경청 해가지고 청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계속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절기력이에요. 그게. 양력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달력이 일반으로 이렇게 그냥 쓰는 양력과 그리고 그 달을 가지고서 보는 음력 그리고서 그 태양의 어떤 그 주기, 공전 주기 그런 걸 가지고 보는 영력 이렇게 해가지고 달력의 종류가 세 가지로 봐요. 근데 우리 같은 역학자들이 쓰는 달력은 음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기력으로 보는 거예요. 절기력. 알겠죠? 그래서 항상 2월 4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2월 4일이. 그리고 그 4월 5일은 항상 그 청명절이지 한번 봐봐요, 나중에. 그때가 이제 3월 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양력으로 항상 절기력으로 항상 3월 달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영력에서는 이걸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신년. 그렇죠. 원래는 그 역학자들의 생일은 그 2월 4일 입춘절이 생일이에요. 2월 4일. 네. 그래야지 그게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자. 목화토공수 이거 다 적으셨죠? 자, 그리고 요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그 갑을이라는 글자는 목인데 이 갑은 양을 뜻하는 목이고 을은 음을 뜻하는 목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큰일 났는데 이게. 전혀 안 가요? 처음이니까 선생님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선생님 입장에서 쉽죠. 아니 근데 그냥 상관하지 말고 하세요. 네. 그리고 이 한은 이런 식으로 이 병은 양하고 정은 음하이고 그리고 무토는 양토이고 기토는 음토예요. 그리고 경금은 경금이라 그래요. 이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고 임수는 양수이고 개수는 음수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선생님이 이제 항상 그 모든 점을 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선생님들이 기준점을 잘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가 잘못 끼워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 잘못 끼워주면 끝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자매들이 한 6남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6남매. 근데 제일 그 큰 사람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6남매가 다 삐딱선 탑니다. 그만큼 뭘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집에서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왜 이런 식으로 놨냐 하면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기준점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 가정이 다 어떻게 되냐면 생이라 그래요, 생. 목은 뭐를 생해?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요. 근데 또 이게 상극이 있어요, 상극. 상극이 뭐냐면은 한 칸씩 띄어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하를 극하고 하는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셋이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선생님을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저 선생님은 나를 또 이겨요. 근데 저 선생님은 누구한테 지냐면 이 선생님한테는 또 꼼짝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각관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이 오행이에요. 그래서 목은 이 토를 극하지만 또 뭐를 무서워해요? 금을 무서워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이루는데 여기 목이 나온 건 목이 뭐를 낳았어요? 목생 하를 했죠. 그러니까 목에서 기준점에서 볼 때 내가 낳았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의 입장에서 토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했으니까 내 자식. 그죠? 토에서는 금을 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토의 자식은 금, 금의 자식은 수, 수의 자식은 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런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목화, 토금수, 오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지로는 이렇게 놓는데 이 지지도 지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요거를 3개월로 잘라요. 3개월로 이렇게 3개월로 잘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절로 목의 계절이라 그래서 이걸 봄으로 보는 거예요. 봄.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여름. 그죠? 다음에 가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겨울이에요. 이까지 겨울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제일 끝에는 항상 뭐가 붙었어요? 여기 보니까. 토가 붙었죠. 여기서도 토가 붙었죠. 여기서도 토가 붙었고 여기서도 토가 붙었어요. 그래 토는 오행이 다른 데는 다 오행이 몇 개예요? 2개씩만 이렇게 주어요. 목도 2개, 하도 2개, 금도 2개, 수도 2개 이런데 토가 다 4개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 요거는 이제 그 계절의 끝부분을 바꿔주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변화하는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토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학적인 얘기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외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자를 봤을 때는 수의 계절이다. 알겠어요? 인하고 목이 있을 때는 봄의 계절이다. 하하고 사하고 오는 뭐요? 여름. 신하고 유는 가을. 지금 오늘부터 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월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계절? 겨울의 계절이에요. 겨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생님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셨죠? 아 이게 좀 잘못 그렸나요 제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제가 이 명리는 설명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건 땀 나는데요. 자,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되는데 이게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금은 뭐를 극해요? 토를 극하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하를 극하고 하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여기는 그게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을 건데 아마 아니 여기는 그냥 20쪽 보면은요, 그 오행의 상극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는 그 오행이라 그래가지고, 목화토금수가 있고, 2번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그래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육친을 배워야 되거든요. 육친. 자, 이거는 일단 놔두고 육친이라는 게 있어요. 육친. 아까 목이 생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를 생했죠.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가 뭐라고요? 육친으로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은 목은 뭘 극했어요? 토를 극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재라고 그럽니다. 재. 그래서 이게 우리 마눌님도 되고 이런 거요. 육친으로 내가 극하는 거. 그리고 목과 목. 그러니까 나와 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육친으로? 형제 보는 거예요. 형제. 같은 목은 형제예요. 그냥. 다음에 이 목인데 목을 이렇게 금이 목을 극하죠. 그죠?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라고 봅니다. 남편. 지금은 명리학 용어하고 틀린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나를 극하는 거 자식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선생님.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육효 용어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은 남편이에요. 육친으로. 다음에 이 목이란 글자를 생하는 거.
목을 생하는 거, 이건 가지고는 부모로 봅니다. 부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이런 걸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한문으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아생자, 아극자, 비하자,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아생자, 내가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게 뭐라고요? 육친으로? 내가 생하는 거? 자식. 그리고 내가 극하는 거? 아니, 내가 극하는 거 남편 아니죠. 우리 선생님은 남편을 극하는가 보다. 그죠? 내가 극하는 거? 부인. 알겠죠? 비하자. 나랑 같은 호행? 형제. 그리고 이런 자자 아닙니다. 참. 내가 이게 놈자자 써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아들 자자 썼는데, 그러면은 극하자,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게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건 남편,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생아자. 생아자. 나를 낳은 자. 뭐예요? 부모. 생아자, 자식, 극하자, 제, 그리고 비하자, 형제, 그리고 극하자, 남편.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어떤 것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아생자, 그러니까 이 하의 입장에서는 생하는 게 뭐예요? 하생? 토. 그러니까 이 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손. 아셨죠? 이 손 쓰기 싫으면 그냥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육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 수국하 했으니까 뭐예요? 수국하 뭐예요? 극하자. 나를 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의 입장에서 수는 뭐라고? 하의 입장에서 수는 나를 극했으니까 남편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한테 제일 그냥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거. 이건 육친 보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육친. 근데 이 선생님들이 왜 이 동양 철학이 어려운 거 하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극하자 이랬다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재물이다. 아니, 내가 극하는 것이 재물이다. 하는데 이 재물이라는 글자가 꼭 여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애인도 되고 음식도 되고 현재는 가끔가다 이거 택배도 되고 그런 등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하나가 뜻하는 글자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운이 좋을 때는 딱 찍으면 그것이 탁탁탁 쪽지게처럼 나오는데, 너는 오늘 틀림없이 여자를 만날 거야 이랬는데 이게 여자가 안 만나고 갑자기 음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한 글자가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그 점이 자꾸만 빗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이 좋을 때는 너 오늘 음식 생긴다 그러면 음식이 생겨주는데 너 음식 생길 거다 이랬더니 이상한 여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운이 나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점을 치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할 수 있게끔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몸이 항상 컨디션이 좋게끔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 컨디션이 나쁘고 그러면 점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 건강 책임지시고 사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육친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다음에 육합, 육충, 삼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육합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 육효는 말입니다. 청가는 잘 안 써요. 청가는. 지지만 가지고 써요. 지지. 거의. 그래서 육합은 이렇게 자축합, 자축,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래가지고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이것을 육합이라고 해요. 육합. 그리고 이 자는 아까 오행으로 뭐라 그랬어요? 수, 그죠? 이거는요. 축은 토, 그죠? 이는 목, 그죠? 해는 수, 묘는 목, 술은 토, 지는 토, 이것은 금, 그죠? 이것은 사하는 하, 시는 금, 그죠? 오는 하, 미는 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하고 토는 뭐예요? 토국수 하죠, 토국수,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극한다 그래서 극합이라 그래요, 이건. 극합. 이거는 수생목하면서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합이에요, 이건? 생하면서 합이니까 생합, 생합. 이것은 생합에 드는 거예요. 이건 묘술합은 뭐예요? 목국 토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극합. 진유합은 생합. 사신 이거는 하극금하면서 합하니까 극합. 오미는 하생토하면서 합하니까 뭐예요? 생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선생님들 이 생합이라는 건 좋아요. 생합은 좋은데 극합은 나빠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 어떤 여자랑. 근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미합을 얻었어요. 그러면 무슨 합을 얻은 거예요? 생합을 얻은 거죠. 이런 결혼은 좋아. 결혼을 하면 나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결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사신합이라든가 묘술합이라든가 자축합을 하잖아요. 이건 극합이에요. 그래, 극합은 합이라는 건 일단 합했어요, 안 했어요? 합했죠? 그래, 이거는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 다 헤어져요. 네. 그래, 우리나라가 요즘 뭐예요? 세 가구가 만나면 두 가구가 이혼했다며요. 예?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한 50대 50은 되는 것 같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점사 나오는 건 다 이 결혼했다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을 해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세응이라는 게 있어요. 세유는 나를 뜻하는 거고, 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응이 서로 이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합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갈 수 있는 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합을 걷지 않고 이런 합을 했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그 싸우면서 헤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럴 때는 저기 그럼 합한다는 걸 우선을 줘야 됩니까? 그 일단은 그거 합하니까 일단은 시작은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깨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합이라 그래요, 육합. 아셨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배우는 게 육충이라는 걸 또 배워요, 육충.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육합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 이 손 봐요, 손. 손 이렇게 봐봐요. 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나? 뭐 그림은 잘못 그렸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마디가 이렇게 있고 이건 다 그리지 맙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선생님 자예요. 예? 자, 축, 뭐예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요. 그죠? 봐봐요. 이렇게. 자, 축, 인, 묘. 그지? 그래서 육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봐봐요, 선생님. 그냥 외우라고 내가 이렇게 쉽게 외우라고. 봐봐. 자축합. 그죠? 뭐예요?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외우기 쉽죠? 다 외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봐봐요. 여기다 이렇게 볼펜으로 써요. 여기다.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써. 그쵸?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봐요, 선생님. 여기 두 개가 합치면 자축합. 요게 만나면 자축합, 인해합. 얘하고 만나면 묘술합. 얘하고 얘가 하면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이해가 가요? 손가락 보면 아무튼 손가락은 이해는 가죠? 예? 그럼 선생님들이 이걸 쓰고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합을 만든다. 육충도 똑같아요, 육충. 육충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 보면 선생님 봐봐. 이렇게. 육충도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자수가 방향으로는 있잖아요. 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남쪽 되는 거예요, 남쪽.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동쪽이 되는 거고, 여기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응효끼리 다 그냥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하고 오화하고는 충이 되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충이 된다는 것은 선생님 절대로 합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업점 같은 거 쳤을 때 내가 우리 사장님, 우리 선생님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겠는가 이런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서 이렇게 자하고 오가 서로 대응하는 효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이거 손가락으로 좌우충, 충미충 이거 따지는 거 알겠어요? 딱 선생님 써요. 여기다 가가지고 사인펜으로 쓰세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이렇게 충 이렇게 돌아가면서 충 만드는 거를 연습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다 갈 거예요, 머릿속에. 그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세요. 이것까지는